안녕하세요. 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차트랑 또 다른 여러 가지 차트들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25bp씩 계속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금리 인하하는데 25bp가 아니라 50bp 한 번에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미 증시가 지금 약간 조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차트인데, 비트코인 차트 어제 제가 트레이딩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림은 이거였거든요. 좀 삼각형으로 수렴한 다음에 한 파동 올라줘서 빨간색 뒷파동 완성하고 그 다음에 2파동 조정이 온 다음에 이제 1, 2, 3, 4, 5 그리는 약간 이런 파동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대로 그냥 올라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온 파동을 제가 1분봉 단위로 지금 카운팅은 하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일단 만약에 여기가 D로 끝나고 여기가 E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이 파가 그냥 짧고 빠르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올라온 파동이 1, 2, 3, 4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카운팅 했을 때는 여기가 딱히 1, 2, 3, 4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좀 자세하게 보면 임펄스 모양과 맞지 않죠. 그래서 2파가 끝났다면 여기가 뭐 1, 2, 3, 4, 5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임펄스로 보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아직 D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엇 파동에서 엘리엇 파동이 보통 약간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냥 정말 1930, 40년대 나온 진짜 그냥 맨 처음 나온 엘리엇 파동. 그 다음에 한 7, 80년대가 아니라 8, 90년대 닐리가 이제 만든 이제 엘리엇 파동이 있는데 뭐 네오 엘리엇 웨이브라고 하죠. 그거에 따르면 여기 삼각수렴은 꼭지점을 다 연결하지 않거든요. 보통 어떤 식으로 흐르냐면 원래 사람들이 아는 삼각형은 이렇게 삼각형이 이쁘게 나오는 삼각형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대충 언제 나오냐면 2파동과 이제 4파동 때 나오는 부정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나 여기에 나옵니다. 닐리가 표현하기를 여기를 제한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가 나온 거는 제 생각엔 Y파동에 나오는 삼각형이라서 무제한 삼각형이기 때문에 무제한 삼각형의 특징은 D파가 이렇게 수렴해 나갈 수도 있고 E파도 이렇게 수렴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삼각형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레이딩뷰에서도 D파가 조금 길게 나올 것 같다. 왜냐면 여기 거래량이 꽤 실렸거든요. 그래서 이 수렴 상단을 쳤을 때 사실 언제부터 좀 생각을 했었냐면 여기 이제 V자 반등으로 올릴 때 힘이 세다고 판단해서 이거는 계속 한번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이제 저는 여기서 삼각형이 나온 다음에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이제 트레이딩뷰에 글을 적었는데 그냥 바로 뚫어버렸죠.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는 근거죠. 그래서 여기 파동이 정확하게 매겨지진 않지만 아마 D파가 여기 상단에서 끝날 것 같다. 그렇다면 이 파가 뭐 여기 추세선 하단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저는 매수세가 세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주종 파동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이미 매집할 물량은 다 매집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굳이 내려서 여기서 한 번 더 깨고 내려가서 올라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그런 논리대로라면은 항상 얘기했듯이 그럼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세력이 매집해서 공포에 떨군다라고 하는데 그 어느 정도의 한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도 여기서 10,000달러 외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결국 10,000달러 안 가고 여기 상단에서 엄청나게 오래 횡보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력이 사실상 이 상단에서 물량 매집을 하고 올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으는 과정은 개미들이 하지 않겠죠. 기관급 투자자들이 이 6만 달러라는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이 파가 그냥 여기 하단까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래서 예전 이제 파동도 보면 여기 10파가 제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만약에 내려갈 거였다면 여기서 더 내리고 더 내린 다음에 여기를 삼각형을 만들고 갔겠죠. 훨씬 더 크게. 근데 사실 이렇게 움직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란 거예요. 세력 입장에서는 이제 차트를 효율적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란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간만 길게 질질 끌면서 이제 매집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파가 저는 오히려 짧게 끝날 수 있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르는 파동이 1, 2, 3, 4, 5로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제가 이 뒷파라고 예상했던 게 생각보다 더 크게 뚫린다면 그렇다면 이제 여기가 이 파동이고 그 다음에 뭔가 임펄스로 올라가는 건데 임펄스로 저는 보지 않으니까 조금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좀 조정이 올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건 이 조정 파동에 알트코인들은 저점을 깨지 않고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트레이딩뷰에 설명을 해놨으니 그 다음에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거든요. 아마 2파 조정이 나온다 한들 도미넌스도 아마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가격 방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총이 낮거나 이미 이제 추세가 시작한 애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은 가격을 뚫고 올라가겠죠. 21년도에도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오랜만에 분석하는데 이더리움은 딱히 제가 뭐 파동을 뭐 하진 않았어요. 근데 보조지표를 한번 보면 스토캐스틱인데 저는 스토캐스틱 분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야말로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약간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일봉상 스토캐스틱 이제 시계가 지금 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반등 가능하죠.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는데 이더리움은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오를 수 있는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근거가 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이 시총이 2위니까 이제 이게 오르기 시작하면은 시총 큰 애들도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와 같이 도미넌스도 제가 어제 도미넌스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도미넌스도 이제 고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도미넌스는 58.5에서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인 관련된 주식들 있잖아요. 코인베이스 분석으로 이제 제가 예전에 바닥인 근거를 이제 얘기했었죠. 그때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제 유튜브 첫 영상이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코인베이스로 비트코인 저점이 나왔다고. 제가 여기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렸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상승파동. 그래서 여기가 2파동 조정이 된다. 근데 비트코인을 보면은 지금 4파동 조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삼각형이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파동 카운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였고, 근데 이제 보면 이제 3파동 보면은 그렇게 임펄스가 피보나치 비율에 맞진 않거든요. 근데 맞지 않더라도 필수 규칙에 어긋난 건 없기 때문에 여기를 3파로 보고 있고, 4파 조정 후 이제 비트코인처럼 5파동을 오를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랑 파동을 같이 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일부 조정 파동이 보이거든요. 여기도 여기 주간에서 비비다가 조정 마무리하고 마지막 파동 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뭐 비트코인이 내년 그 반감기 사이클 맞춰서 여름에 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그냥 여기 한 파동에서 사이클이 마무리 될 것으로 조금 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차트를 봐도 그렇고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이제 각 코인들 베스팅 이제 일정을 보면 내년부터 그러니까 특히나 24년도에 나온 코인들을 보면 베스팅 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량 나올 코인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1년도 불장 이후에 나온 코인들은 뭐 아비트럼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베스팅 물량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1년도 이후 하락장에서 가격을 엄청나게 눌렀죠. 그 다음에 최근 그냥 비트코인 조정에서도 저점을 깨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나온 코인들 베스팅 일정을 보면 내년부터 풀리는 애들이 있거든요. 내년 1월이나 내년 6월에 그 물량이 풀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종합해서 보면 좀 그런 쪽에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이클을 알고 있지 않나. 저는 예전부터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코인들 베스팅 일정을 보면은 저의 그 생각이 더 맞다고 느껴져요. 최근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오르고 또 규정 오고 바로 내년 9월에 이렇게 오를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기보다 이번에 한번 오르고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21년도에 기대했던 건데 아니면 그땐 그렇지 못했지만 이제 경제 위기가 와서 다른 자산들은 이제 폭락하고 그 유동성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몰릴 때가 오지 않았나. 지금 금리 인하 소식에 지금 증시는 물론 그냥 가격이 떨어진 걸 수도 있는데 핑계대면서 비트 오를 때 뭐 물론 S&P 500, 나스닥 다 오를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 오르는데 증시는 떨어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우리한테는. 왜냐면 이건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제 기관급에서 여기 투자하고 올랐을 때 분명히 입절할 거란 말이죠. 아크 인베스트먼트나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이때 가서 고점에서 털 수도 있고요. 그럼 걔네가 뭘 할 거냐? 증시가 떨어진다면 비트코인 비싸게 팔아서 증시 떨어진 이제 뭐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증시는 내려가니까 이 정도의 갭을 먹을 수 있어요. 이거를 노린 게 아닌가, 세력들은. 이거를 이제 21년도 때 생각을 했는데 그냥 S&P 500이랑 커플링돼서 둘 다 떨어졌었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제가 트레이딩뷰에서 월봉으로 떨어질 때가 됐다. 월봉으로 이제 수렴하고 있었는데 떨어질 때가 됐다. 이게 월봉이니까 이게 몇 달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게 대선 끝나고 올 수도 있고 바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비트코인 맞춰서 한 파동 오르고 그냥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코인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게 오르고 떨어지든 그냥 떨어지든 상관은 없는데 저는 무게를 어쨌든 얘는 그냥 떨어지고 비트코인은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순간이 오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비트코인이 이제 올랐을 때 거품이라고 생각이 들 때 과감하게 비트코인을 팔고 이제 이거 내려오는 거를 기다리면 되거든요. 같이 관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 사이클을
한번 먹는 것이고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비트코인 오르는 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각 알트코인들 베스팅 일정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스들도 한번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제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맨이었습니다.